안녕하세요. 돈 버는 문어 옥토퍼스맨입니다. 네이버에서 플러스 스토어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유튜브에서 쇼츠 혹은 네이버 클립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했을 때는 플랫폼에서 강력하게 밀어주기 때문에 저희에게 큰 기회가 됩니다. 오늘은 이 네이버 쇼핑이 플러스 스토어로 개편이 되면서 발생한 중요한 변화들과 셀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큰 변화니까요. 오늘 내용 꼭 숙지 후 새로운 기회를 잡아보시길 바랄게요. 먼저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기존 네이버 쇼핑 탭이 완전히 사라지고 플러스 스토어로 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검색 결과에서는 가격 비교 서비스와 플러스 스토어로 구분이 돼요. 그리고 이게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AI 기반 개인화 추천 시스템이 도입되었고요. 그 다음에 완전히 UI가 바뀌었습니다. 네이버 쇼핑은 그동안 가격, 수량 옵션 등 상품 정보를 찾기 위한 검색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는 쇼핑 서비스였는데 이제는 네이버 가격 비교와 AI 추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가 선호할 만한 상품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선보이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스마트 스토어와 브랜드 스토어, 판매자 대상으로 한정하여 상품 추천뿐 아니라 여기도 중요해요. 혜택, 프로모션, 트렌드 정보 등 제공해 초개인화된 쇼핑 경험을 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검색 기반으로 돌아갔다면 이제는 쿠팡처럼 쿠팡 안에 들어가면 혜택 프로모션이 있고 다른 쇼핑 가면 트렌드 정보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런 어떤 독립적인 플랫폼처럼 운용할 거라는 의지가 보입니다. 한번 여기 UI를 보시면 모바일 검색에서는 홈탭 바로 왼편에 스토어 아주 강력하게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메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밀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큐레이션, 모든 행사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또한 저희 셀러들에게는 되게 중요한 거죠. 큐레이션을 통해 소비자들한테 갈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명확한 상품 내비게이션을 제공해서 시즌 트렌드 상품, 생동감 있는 큐레이션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혜택 프로모션, 인기 트렌드까지 초개인화, 맞춤 추천 이 부분이 되게 포인트인데 개인별 취향 저격 홈이 생겼다고 해요. 이 말은 어떤 사람이 내가 관심 있는 상품을 네이버에 막 검색을 하거나 무언가를 하면 이게 우리가 네이버 스토어에 봤을 때 리타게팅이 된다는 거거든요. 원래 리타게팅이 마케팅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 아무거나 선택을 해보면 여기 스토어에 저희가 관심 스토어도 등록하고 찜하고 이런 게 나중에 리타게팅을 위해서 했던 행위들인데 이제 그 행위들을 플러스 스토어에서 알아서 해준다는 거예요. 왜냐? AI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관심도가 반영된 개인별 검색 결과. 이거를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같은 상품명이라도 나의 개인 관심도가 반영된 개인화된 검색 결과를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계속 쓰면서 알고리즘이 고도화돼가는 작업이긴 한데요. 예를 들어 같은 종목 보호대 검색어를 쳤어요. 그랬을 때 헬스용품을 자주 검색한 남자 유저는 헬스 종목 보호대가 뜨는 거고요. 아기나 출산용품을 자주 검색했던 여성 유저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필요한 손목보호대가 주어지는 거예요. 똑같이 사료를 검색하더라도 강아지 용품을 많이 검색했던 사람들은 강아지가, 고양이 키우는 유저들한테는 고양이 사료가 완전 다르게 타겟팅돼서 노출된다는 말이죠. 세 번째로 자동으로 적용되는 나의 할인가. 이거는 좀 고객을 위한 건데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자동 적용해서 개인별로 최적화된 나의 할인가를 한눈에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할인, 쿠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마케팅적인 요소로. 그러면 기존에 있던 네이버 검색했던 애들은 어떻게 가나? 가격 비교해서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네이버 쇼핑 검색 결과는 사용자가 외부 쇼핑몰, 유사 상품, 수량, 스펙 등을 더 꼼꼼히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고도화시켜서 네이버 가격 비교로 리브랜딩 되었습니다. 이거는 좀 단어화처럼 이 안에 많은 플랫폼들이 있는데 그중에 사용자가 가장 합리적인 본인의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리브랜딩을 해가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플러스 스토어에서는 가격 비교가 한눈에 보이고 가격 비교에서도 플러스 스토어가 보이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게끔 하려는 구조 같습니다. 그러면 사람들 다 궁금하겠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의 공간에 노출 어떻게 해요? 좌표는 스토어 관리를 들어가고 네이버 서비스 연결 들어가면 이렇게 생긴 네이버 쇼핑 연동이 있습니다. 이것만 연동하면 누구나 가능하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가서 네이버는 왜 이렇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단순한 최저가 중심이 아닌 가격 비교 서비스를 벗어나서 데이터와 AI를 활용해서 개인화 맞춤 서비스로 전환을 선언한 것. 이것이 이 목적으로 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중요한 요소인데요. 알고리즘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원래 알던 거는 적합도, 인기도, 신뢰도 이거 세 개잖아요. 근데 AI 선호도 때문에 새롭게 선호도라는 게 생겼어요. 이 안에는 사용자의 성별과 연령, 쇼핑 이력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행동을 계속 추적하게끔, 그 사람의 관심을 보고 선호도를 파악하게끔 할 것 같아요. 인기도도 원래는 클릭수만 있었는데 찜수도 포함이 된다고 합니다. 알고리즘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 기존 알고리즘인 클릭수나 구매율을 넘어서 사용자의 쇼핑 패턴, 취향까지 고려한 복합적인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쿠팡, 유튜브, 페이스북처럼 평소에 내가 관심 있고 검색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소비자에게 상품을 보여준다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AI 개인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사용자 쇼핑 이력을 분석한다고 했잖아요. 관심 상품 기반으로 추천이 되고 성별, 연령별, 맞춤 상품을 제안하고 검색 패턴에 따른 카테고리가 분류가 될 것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느껴지는 네이버의 의지가 있어요. 네이버는 맞춤형 AI 쇼핑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브랜드, 키워드, 소재 더욱 세분화해 가고 있고요. 소비자의 취향이 더욱 다양해지고 있고, 아무리 대형 브랜드라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서로 다른 취향을 만족시켜주는 여러 가지 중소 브랜드들에게도 기회를 준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세분화된 개인에게 AI가 타겟할 거니까. 예를 들어 볼까요? 후발주자라면 물티슈라고 했을 때 그냥 물티슈가 아니라 유아용 물티슈, 강아지 눈곱 물티슈, 청소용 알코올 물티슈, 이렇게 세분화된 타겟을 목표로 상품을 구성하는 것이 좋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면 AI가 세분화된 어떤 사람을 타겟할 때 셀러들에게 더욱 기회가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화가 되면서 실제 어떤 변화가 생기느냐, 브랜드, 키워드, 소재가 세분화될 거고, 단일 스토어의 상품 노출 기회가 확대되고, 기존 상위 노출 판매자들의 매출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앞에서 설명했던 걸로 이해가 됐잖아요. 근데 기존 상위 노출 판매자들의 매출은 왜 변화해요? 물어보면, 기존에는 저희가 손목 보호대를 쳤을 때 여기 네이버 가격 비교 1위, 2위, 3위, 4위, 5위 딱 상위 노출을 하려고 미친 듯이 달려들었잖아요. 왜냐하면 상위 노출만이 사니까. 모바일에서도 PC에서도 10위 이하로 들어가려고 누군가는 어뷰징도 하고 CPC도 많이 태우고 굉장한 노력을 했었죠. 이제는 가격 비교뿐만 아니라 오히려 새롭게 밀고 있는 플러스 스토어가 생겼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들은 또 익숙해질 거예요. 가격 비교할 사람은 가격 비교에 가고, 하지만 내가 즐겁게 쇼핑하려는 사람들은 네이버 스토어로 달려갈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에 추천이 되는 것들을 한번 볼게요.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상품들 리타겟팅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한 상품이고, 제가 방금 손목 보호대 쳤다고 손목 보호대 바로 뜨네요. 제가 요즘 키토 식단을 하고 있어서 또 키토가 타겟에서 뜨고 있습니다. 귤 선물하고 귤 봤었고요. 바디용품도 봤었어요. 이렇게 바로 떠버리네요. 그 다음에 쇼핑 베스트를 한번 볼게요. 오늘 기준 여성 전체 연령대 기준이라고 해요. 이렇게 요즘 여성한테 어떤 것들이, 요즘 어그 장난 아니죠. 어떤 것들이 인기 있는지 또 보게 되고, 혹시 이런 상품 관심 있으세요? 하고, 근데 여기 보면 특징이 리뷰수나 평점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발주자도 이쪽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쇼핑을 할 때 여기에서 단순히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쳐서 보는 것도 하지만, 쿠팡처럼 내가 쇼핑을 하기 위한 공간으로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를 그렇게 포지셔닝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존 상위 판매자들의 매출 변화 예상이 그렇기 때문에 저기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왜냐면 네이버가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그래서 셀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계속 얘기했지만 브랜드 전략이 필요합니다. 니치한 마켓을 공략해야 되고, 전문성 있는 카테고리에 집중을 해야 되고, 그렇다 보니까 장기적인 브랜드 가치 구축이 중요할 수 있게 됐어요. 여기서 추가 설명을 드리자면, 네이버가 지향하는 브랜드는 유명한 상표권이 아니에요. 특정 카테고리에서 전문성과 정체성을 가진 상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한 디저트가 아닌 아까 제가 찾아본 것처럼 키토 디저트, 저당 디저트, 또는 내가 주방용품을 하고 싶으면 친환경 주방용품, 이런 카테고리를 가진 전문성을 가진 스토어들이 주목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품 전략은 명확한 셀링 포인트를 확립하고, 이것도 니치마켓 공략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타겟 고객층에 맞는 상품을 구성하고 외부 트래픽을 확보해야 한다. 앞으로 외부 트래픽이 왜 중요해질까요? 여태까지는 내부 검색의 노출에 의해서만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내부 노출에만 의지를 하면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노출을 SNS 같은 곳에서 채워와야 합니다. 커뮤니티 등 컨텐츠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을 유입하면서 더 세분화되고 브랜딩된 몰을 구축하는 것이 유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행 전략도 한번 봐볼게요. 배지 획득, 카테고리 전문화, 차별화된 컨셉 유지. 이거 두 개는 같은 얘기고, 배지 획득을 왜 해야 되나? 저기 보시면 왼쪽에 공식 인증, 무료 배송, 배송비 포함 4.8 이상, 도착 보장, 오늘 출발. 도착 보장은 진짜 쿠팡을 견제하기 위해 나온 상품 같고, 이 외에도 공식 인증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네이버의 수많은 상품 중에 조금 더 신뢰를 할 거고, 여기도 다 소비자를 위한 베네핏입니다. 소비자들은 누르면 손해볼 게 없죠. 오히려 이득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조건들을 달고 이 배지들을 다는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되게 유리해진다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되게 신박한 기사가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 내년 플러스 스토어 앱 출시 검색 모바일로 확장한다. 이제 내년에 앱까지 출시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지표냐면 어플이 나온다, 쿠팡을 때려잡겠다라는 의지로 좀 보이거든요. 여기서 이미 쿠팡처럼 계속 리타게팅이 되고 있고 새로운 행사도 있고 수많은 작업들을 통해서 가두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세분화돼서 타겟팅을 하는 거는 아직 다른 플랫폼도 존재하지 않아요. 얘가 진짜 여기에 이익을 났다는 뜻이거든요. 저희는 이걸 통해서 뭐 당장 내가 1등을 하겠다 이런 의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 그보다 지금 네이버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네이버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싶냐를 파악하면서 저희 셀러들은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플러스 스토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더 양질의 좋은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